자, 이번 시간 이어서 복잡한 합성함수의 식과 그래프 구하는 거 두 번째 예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골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집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고쟁이라든지 블랙라벨이라든지 뭐 1등급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데서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을 요 예제 2에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원리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운 예제로 복잡한 합성함수를 할 건데, 자, 1번 예제 기억나십니까?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F하고 G의 식은 1번 예제랑 2번 예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라고 해놨어요? Y는 GFX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앞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Y는 FG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순서를 바꿔 놓은 건데, 이게 뭔 차이냐? 자, 앞에서 구했던 FGX는 뭐냐면요. 그냥 요 범위별로 달라지는 얘를 F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가 되는 함수를 분기가 없는 전 범위에서 식이 항상 같은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라 요건 비교적 쉽습니다. 왜? X의 범위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놈의 식이 달라지니까 그냥 X가 양수일 때 요 식을 가지고 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선 얘한테 대입을 하면 되고요. X가 음수인 범위일 때는 이 식이 되니까 이 식을 그냥 똑같이 fx는 항상 똑같이 요거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식이 달라지는 요것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요. 멀쩡한 식을 이렇게 분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전 범위의 식이 항상 일정한 식을 g에다가 대입을 하는 건데 이 g가 뭐예요? g가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즉 대입하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애입니다. 그럼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요 식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F에다가 자, F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X에다가, 그러니까 Y는 GFX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F에다 4를 대입하면 결국에 GF4를 구하란 얘기죠. F4가 얼마입니까? F4가 얼마예요?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대입하는 값이 분명히 4, 양수였는데 그걸 F에다 대입을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 값이 나오죠. 그 음수를 G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대입한 값을 가지고 요 함수 f의 값을 구하고요. 그 값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 값을 다시 g에다 대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입하는 이 g라고 하는 함수에 뭘 대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g라고 하는 함수의 대응을 보세요. 요 식을 보세요. 대입하는 요 x가 음수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입하는 값이 0 또는 양수, 즉 양수면 요 식에다 대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직접 g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4를 먼저 f에다 대입하고 요 f를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그 값을 다시 g에다 대입을 하는 건데, 그쵸? g에다 대입을 하는 건데, 그 대입하는 f를 계산해서 나오는 요 대입하는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첫 번째 식에다 할지 두 번째 식에다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예로 다시 한번 이 예에 집중을 하면 F4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G에다 대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수니까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됩니까? 여기 2차 함수의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갖고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에다 양수를 대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x 이거 4 대입하는 값이 4니까 이거 양수니까 g는 양수값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온 요 fx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의 값을 g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f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뻔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렇게 썰을 길게 풀고 있을까요? 식에다가 이걸 식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뻔한 얘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gf-1은 얼마냐? 그럼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하는 값이 마이너스니까 g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응? f에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게 양수냐 음수냐 그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얼마입니까? 4잖아요. 그러니 이게 x에다 음수를 대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f라고 하는 대응을 한번 거쳐서 그 결과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g에다가는 양수 4를 대입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즉 g에다 양수를 대입할 때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답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니 값으로 따지는 건 쉽습니다. 값으로 따지는 건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f에다가 g를 g에다가 f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보죠. 그럼 gx의 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x가 여기 대입하는 값이 0 이상의 값이면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고값을 대입을 하는 거라고 했죠. 방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대입하는 요 값이 음수면 이 식에다 대입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gfx라고 하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g에다가 누굴 대입하는 거예요? fx를 대입하는 겁니다.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는 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g에다가 f를 대입하는 합성함수다. 그런데 얘가 양수일 때와 대입하는 놈이 음수일 때에 따라서 요 대응하는 식이 달라지므로 g에다가 대입한 fx의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한 함수를 할 때를 위해서 지금 자세하게 쉬운 거에서 확실하게 지금 개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fx의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자, 얘가 0 이상의 값을 가지려면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가 3 이하일 때 이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푸니까
fx라고 하는 놈, fx의 정체는 뭐예요? 결국 g에다 대입할 놈, 대입할 놈이 쉽게 말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요 놈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양수니까, 이 대입하는 놈이 양수니까, 양수를 대입해? 그러면 너는 이 규칙에 따라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f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하면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게 음수면요. 즉 음수면 x가 3보다 작은 범위가 되죠. 3보다 큰 범위가 되죠. x가 3보다 클 때 fx는 뭐예요? 음수가 되므로 음수인 값을 g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여기 요거에다가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고 동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x가 마이너스 3 이하일 때는 fx가 양수가 돼서 요 1차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한 요 식이 나오고 누가 합성함수 gfx가 x가 3보다 클 경우에는 fx가 음수가 되니까 요 음수가 나오는 값을 음수에 대응하는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x가 아니 얘는 이게 처음에 요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x가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데 그럼 쌤 x는 0 이상 x는 0 미만 이렇게 해갖고 x의 범위가 이렇게 돼갖고 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질문하는데 그거는 이 합성함수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대입하는 놈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양수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를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방금 전에 쌤 x가 0 이상 0 미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는 얘네는 요거를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게 처음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실력이 올라가고 이럴 때 한 번 더 하지. 요거는 그런 식 방금 전처럼 질문했던 얘기는 합성함수의 개념 자체를 거의 이해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쌤들이 보고 계시는 학생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에는 이 그래프가 있죠.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여기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가 이제 출판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래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잘못 요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한당 출판사 홈페이지나 개념코디 카페에는 그래프가 정정이 돼서 정오표에 올라가 있는데요. 쌤들 교재는 잘못된 그림은 돼 있으니까 이것만 좀 정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보죠. 일단 식이 나왔으면요. 게임은 끝났어요. 자, 3을 기준으로 x는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어디? 요 x는 3의 왼쪽에는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자, 3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2지요.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네요. 3, 마이너스 2지요. 네.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참 그래프도 못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3, 마이너스 2면 여기에 그려야 되네요. 잘못 그렸습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넘어갔네. 잘못 그렸습니다.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비율은 조금 안 맞네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대충 그려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그려 볼게요. 자, 3, 마이너스 2. y절편은 1이군요. 여기도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 초과인 범위에는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4,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 모양은 이쁘지 않습니다만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 뭐를 했냐면요. 대입이 되는, 그러니까 합성을 나중에 하는 요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대입하는 요 대응하는 식이 달라지면 대입하는 요 처음에 대응하는 요 함수가 이 식의 범위에 따라서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는지가 분기가 되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된다. 합성함수의 의미에 따라서. 왜? 대전제는 뭐다? 합성함수 gfx에서 이 fx가 뭐가 되니까 g의 정의역이 되니까 얘가 대입이 되는 값 아닙니까? 대입이 되는 값이 정의역이죠. fx가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요 fx 그럼 정의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니까 이 fx가 정의역이 된다고 그랬죠. 이 정의역이 양수냐 음수냐, 양수가 되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로 나눠서 이걸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 복잡한 합성함수 두 번째 케이스를 했고요. 이거 끊고 다음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연습을 마무리를 해보죠.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